그런데 부안에는요, 주거지역이 몇 프로밖에 없냐면 1.5%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부안군 내에서 주거지로 찍어놓은 땅이 얼마예요? 1.5%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아요, 적어요? 그게 희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은 일단은 물건이 적어야 된다. 이분들이. 맞죠? 물건이 적은데 사고 싶으면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죠. 사고 싶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사고 싶게 만들게 하는 요인이 뭐냐? 이분들이. 개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땅에 어떻습니까? 내 땅 앞에 도로가 뚫리면 가격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땅이 2차선에서 4차선 되면 땅값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 땅 앞에 전철 역세권이 들어오면 땅값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내 땅 앞에 공항이 들어오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내 땅 앞에 항만이 들어오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내 땅 앞에 옆에 산업단지가 막 들어오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자, 이런 것들이 개발에 대한 호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수요를 자극을 시키는 거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기 시작하면 내가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자꾸 사고 싶은 욕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부안이 왜, 그리고 새만금 부안이 왜 자꾸 땅값이 올라가느냐, 왜 사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물건이 별로 없다라는 거. 일단은 알겠어요? 아까 주거지역이 부안에 어떻습니까? 주거지역 전체 면적이 1.5%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밖에 안 되는 그 부안의 그 주거지역에 자꾸 수요가 자꾸 늘어날 수 있는 여건과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물량은 적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죠. 그러니까 가격은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지역이 대한민국에 많냐 말이에요. 이분들이. 응? 지금 이 새만금 관련된 지역만큼 도로, 공항, 항만, 철도가 들어오고 대단히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지역은 유일하게 지금 새만금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새만금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떤 분들 그렇습니까? 투자 수도권에 해야지. 뭐 그 멀리까지 가서 해 분들이. 아니, 돈 되는데 거리가 뭐가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니, 돈 되는데 돈 되는 지역을 사야지.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중국에 투자하면 어떻고 제주도에 투자하면 어떻고 어떻습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어때요? 중요한 거는 돈이 되느냐가 문제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되는 땅을 사야 되는데 돈이 되는 땅이 어디냐? 그게 바로 새만금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새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새만금까지 가서 투자를 해야 되나? 그거 잘못된 생각이죠.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새만금만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새만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맞죠? 그리고 새만금 관련해서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주거지역이 1.5%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량이 적고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땅값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자, 주거지가 있는데, 자, 주거지가 있어요. 주거지는 우리가 용도라고 얘기하죠. 용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지목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거는 전으로 쓰고 어떤 건 밭으로 쓰고 어떤 거는 집이 지어져 있고 어떤 거는 주차장으로 쓰고 어떤 지역은 뭐 과수원으로 쓰고 있잖아요. 분들이. 근데 어떤 것들은 땅에 어떻습니까? 지목이 현재로는 다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 용도를 많이 보잖아요. 왜냐하면 용도에 따라서 전이 나중에 집이 지어질 수 있고 전이 상권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 전들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공단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 가치인 용도를 더 많이 보잖아요. 분들이. 그래서 그 용도가 주거지로 찍혀져 있는 용도가 1.5%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많지가 않다. 이분들이. 그런 상태에서 전답인데 주거지역으로 찍혀져 있는 전답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개발이 되면 개발 이슈가 점점 드면 주거지역은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짓거나 또는 뭐 단독으로 짓거나 또는 연립빌라 짓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값이 농사만 짓는 땅이 갑자기 뭡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니까 땅값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분들이. 그래서 부안에다가 투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근데 있는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자,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목이 몇 가지 28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쵸? 자, 28가지가 있고 주거지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모양새가 다 틀리죠. 맞죠? 또 주거지라 하더라도 지목이 다 틀리고 주거지라도 하더라도 모양이 다 틀리죠. 주거지라 하더라도 맹지가 있고 도로에 붙어있는 놈이 있고 천차만별이죠. 주거지라고 하더라도 도로 개발지하고 접근성이 좋은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면은 부안에 있는 주거지역의 시세가 다 똑같습니까? 아니죠.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데 아파트가 뭐 34억도 있고 28억이 있는 것처럼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같은 주거지라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맞잖아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거 사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아파트가 28억이면 뭐하고 35억이면 뭐예요? 35억짜리 산다니까요. 왜냐하면 좋은 걸 사야 나중에 팔기가 더 쉬우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부안도 마찬가지로 좋은 물건을 사야 나중에 팔 때 어떻습니까? 잘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고 어떻습니까? 지목 차이가 있겠지만은 우선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입지를 봐야 되고 어떻습니까? 이 개발에 어떻습니까? 그 태풍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렇게 보고 그 물건을 선점을 해야 나중에 팔 때 잘 팔고 나올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얘기를 한 부분들은 조금 더 정리를 좀 하자 그러면 부안에 대한 부분들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부안이 지금 땅덩어리가 여러분도 있지만 이게 새만금 방조제거든요. 새만금 방조제를 끼고 위쪽은 군산과 그다음에 김제 그리고 부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부안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부안군이거든요. 이제 부안군이 현재 지금 한 5에서 6만 명인데 향후 20에서 25만 명 정도까지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새만금이 개발되면서 인구 유입하는 부분들을 조사해보니 인구가 15만에서 20만 명 정도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럼 15만에서 20만 명이라는 인구가 유입이 됐을 때 과연 어디로 유입이 될 거냐.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 봤더니 이게 지금 도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도로냐면 새만금 동서삼축도로죠. 그 다음에 이쪽이 새만금이잖아요. 그러면 새만금하고 접근성이 있으려면은 도로를 잘 봐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이 도로는 뭐예요? 새만금하고 접근하는 도로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도로를 따라서 땅을 사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새만금이 개발하면서 어떻습니까? 한번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새만금에 여기 부안에 보니까 여기에 주거지역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거지역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 여기 좀 있죠. 여기가 주거지역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부안 군청 끼고 주거지역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거지역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인데 줄포 쪽에 주거지가 있죠. 자 전체를 보니까 노란색으로 찍혀져 있는 주거지가 많아요, 적어요? 이게 이 부안구 전체 면적의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그러면 적은 지역인데 여러분들 적은 지역에 개발 호재가 뜨면은 당연히 가격이 폭등한다. 이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지금 부안을 보니까 자, 이 도로가 이렇게 지금 새만금 이 동서 삼축도로는 부안군의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 도로를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배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도로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하나를 보니까 여기가 이제 김제에서 오는 도로예요. 이게 뭔지 알겠어요? 김제하고 연결되는 김제 중앙하고 연결되는 도로 23번 자동차 도로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죠. 이 부분들이 이게 무슨 도로냐면 새만금 지원도로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뭐냐면 새만금 지원도로는 여기 남북 이축도로하고 어떻습니까? 향후 개발되는 남북 삼축도로하고도 연계가 되죠. 이 부분들이.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니까 지금 이 도로가 동서 삼축도로고 요 도로가 어떻습니까? 새만금 지원도로를 통해서 요거 남북 이축도로하고 남북 삼축도로하고 연계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왔습니까? 이게 뭐예요? 김제에서 오는 도로잖아요. 김제에서 오는 도로. 그러면은 자 잘 보니까 동서 삼축도로, 김제에서 오는 도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 남북 2, 3축도로하고 빠져 들어오는 도로. 그 다음에 남북 3축도로에서 이렇게 타고 또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알겠어요? 타고 내려오는데 가장 집중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봤더니 어디예요? 여기가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바로 봉황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축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안군에서 앞으로 교통의 가장 중심축이 될 지역은 어디? 어디? 봉황리죠. 봉황리.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봉황리가 바로 교통의 가장 중심축이고 그 다음에 집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교통이 좋아지는 쪽입니다. 교통이 좋아지는 쪽이 왜 그러냐? 교통이 좋아지는 쪽은요. 어떠냐면 물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들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봅시다.
자, 이렇게 좀 크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동서삼척도로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여기 김제에서 오는 자동차 전용도로잖아요? 자, 요 도로가 있는데 요 도로 있죠? 요 도로가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되는 라인입니다. 2차선이. 그래서 지금 향후에 이렇게 들어가서 예정되어 있는 이게 삼척도로잖아요? 여기 이축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축 도로와 동서 삼척도로, 남북 삼척도로하고 연계해서 동서 삼척도로와 연결되면서 어떻습니까? 김제에서 연결되는 23번 전용도로하고 만나는 그 지역이 어떻습니까? 이게 도시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 부분들이. 근데 이 지역의 특징을 보니까 뭐냐면 이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이쪽에 좀 가보면은 뭐가 있냐면 고마지 저수지. 여기가 지금 고마지 저수지가 있죠? 여기가 저수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디에 여기가? 봉황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게 30번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원도로가 들어오잖아요. 보니까 도로가 3개가 물리는 지역으로 주거지로 지켜져 있단 말이에요. 얘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마제 저수지가 여기 있죠. 고마제 저수지하고 연계돼서 향후에 개발될 가능성이 높고 뿐만 아니라 요 하단에 보면 부안군청이 있잖아요. 부안군청이 접근해 있기 때문에 지역 중심권으로 해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제가 여기 지금 보니까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가 고마제 저수지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거지역 찍혀져 있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권이라 안 해요. 중심권. 그 다음에 고마지 저수지하고 연계해서 당연히 개발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부안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해서 연계가 될 텐데 이분들이 근데 보니까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농공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2차 농공단지가 이렇게 확장을 돼 나가고 있죠. 알겠어요? 잘 보니까 색깔이 여기는 이렇게 구별되어 있네. 이렇게 약간 색깔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색깔이 느낌이 좀 오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왜 이런 부분이냐면 이거는 뭐 색깔에 따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농공단지가 점점점 확장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이 점점점 들어온다는 얘기죠. 어디에 들어오냐?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기업들이 유치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업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교통이 좋아지는 쪽으로 들어간다. 맞잖아요. 당연히 교통이 좋아지는데 당연히 이 도로 들어오는데 당연히 교통이 좋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뭐냐면 이쪽 도시지역이 있고 이쪽 도시지역이 있고 이쪽 도시지역의 센터 자리 아닙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들어가고 어떻습니까? 주거지 형태는 여기 분산돼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어떻습니까? 하나의 메머드급 자족도시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족도시가. 알겠어요? 자족도시가 만들어지는 그런 지역의 그 센터 자리에 기업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당연히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당연히 주거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들어가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향후에 여기 새만금 관광단지에서 철도가 이렇게 연결되죠? 철도가 연결되었을 때 사실 어느 쪽으로 전철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이 도로가 연결되는 요 바운드리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이 봉황리에 있는 장점은 땅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 도로가 일단은 정말 좋다. 교통의 중심축이다. 알겠어요? 향후에 기차 전철 역세권이 들어올 수도 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산업단지가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인구 유입이 많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번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이게 삼척도로라고 얘기했죠? 여기 지금 김제로 가는 도로죠? 이 도로가 뭐예요? 이 도로가 새만금 지원도로 2차선 도로에서 뭡니까? 4차선 도로 확장이 되는 도로죠? 그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겠어요?